좋아요, 구독. 일단은 FOMC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네. 천명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핵심적인 사항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심을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잡아드리는데 중심 잡으셔야 될 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나스닥 차트입니다. 미국 시장 어저께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인 이직 보고서가 어저께 발표가 났죠. 23시에 일단은 발표가 났고 자 이게 좋게 났어요. 자 구인 숫자가 많게 이렇게 예측은 이거였는데 구인은 이거였습니다. 실제는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노란톡방에도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자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표 교육도 해드립니다. 지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지만 제가 지표 교육을 한 20분짜리 영상을 띄워드리거든요. 그 영상만 보시면 다 깨끗이 여러분들 지표에 관해서 박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지표는요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기본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자, 지표는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 경기만 보시면 돼요. 경기. 이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 경기에 플러스가 되는 지표인지 마이너스가 되는 지표값인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어저께 구인이직 보고서가 예측보다 실제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자, 구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좋을 때 구인을 많이 합니까? 경기가 나쁠 때 구인을 많이 하나요? 경기가 좋을 때 구인을 더 많이 하죠.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건 지수에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프로세스는 자, 이 실제적으로 예측보다 구인구직 보고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기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자, 경기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거를 맨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거는 당연히 경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대표적인 세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오르겠죠. 그렇죠? 오릅니다. 자, 경기가 플러스 되면은 지수가 오를 것이고 경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 지수가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저께 구인 이직 보고서가 예측보다 실제가 더 좋게 나왔으면 경기가 좋을 것이다 해서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왜 이게 시장이 내렸느냐라는 질문을 아직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습니다. 자,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경기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변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변수 처리를.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변수가 있느냐. 자, 구인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노동시장을 조금은 깨져야 돼요. 노동시장이 깨져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견고합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없이 금리를 0.75%를 3번, 4번 계속 때려도 노동시장이 침체가 안 되네? 그러면 더 때릴 수 있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레어한 상황이고 이게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본은 뭐예요? 경기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변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번 달에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실업률 또 발표를 하는데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업률 지금 3.5%죠.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예요. 4.0에서 3.8%를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3.5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도 크게 나아질 거는 없어요.
거의 뭐 실업률은 3.5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3.5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복귀 한번 해보세요. 저번 달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했습니다. 폭락. 왜 폭락했을까? 자, 실업률이 낮은 거는 경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상승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시장이 폭락을 했나요? 이게 변수죠. 이게 드문 현상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변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실업률이 낮으니까 뭐예요? 노동시장이 탄탄하다. 우리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데 미국에서 실업률이 탄탄해요. 오히려 실업률이 더 낮아져요. 그럼 뭡니까? 아, 견딜만 하구나. 0.75를 계속 올려도 시장은 버티네. 견딜만 하네. 그럼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지 라는 시장의 실망감으로 폭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올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노동시장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거 뭡니까? 첫 번째, 실업률 있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비농지표가 있습니다. 자, 3순위가 뭐였나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있었는데 이제 뭡니까? 대세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1, 2순위는 아니더라도 3순위에는 일단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구인 구직 보고서가. 왜?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기를 조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구인 이직 보고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물론 이제 실업률이나 비농지표나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의 간접적인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노동시장을 볼 수 있는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소위 얘기해서 직방입니다. 왜 직방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어저께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1대 8이라는 말씀, 1대 1.8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이게 뭡니까? 구직을 원하는 개인, 그리고 1.8은 구인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업이죠, 기업. 기업입니다. 자,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원하는 기업은 1.8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A라는 회사에 내가 가기로 했는데 월급을 200만 원 준답니다. 그러면 B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어떻게 오퍼를 넣겠나요? 우리 회사에서 220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왜냐?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1대 1.8이에요. 자, 그러면 A라는 회사는 또 어떻게 보겠나요? 200, 나라는 사람을 뺏길 수 없으니, 오케이. 그러면, 자, 220만 원 받고 식대까지 주겠다라고 나오겠죠. 예를 들면.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임금의 상승. 임금의 상승. 임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래서 구인 구직 보고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노동 지표는 맞는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의 직방인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지표라는 것은 거의 불변합니다만 이 순위라는 것은 불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실업률 그리고 비농지표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노동지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런 지표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자, 그 밑에 뭐 구인구직 보고서나 리치몬드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3순위 정도에는 지금 뭐예요? 구인이직 보고서가 3순위에는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드릴게요. 자, 1대 1.68이었습니다. 1대 1.68, 1대 1.86.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지표냐? 자, 1대 1.86, 1대 1.68, 1대 1.86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에
구인구직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자, 8월에는 내가 일자리를 원하는데 나를 원하는 기업은 1.68이었어요. 낮아졌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스프레드 격차가 낮아져야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A라는 회사를 갈 것인가 B라는 회사를 갈 것인가.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몸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임금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1이고 나를 원하는 회사가 0.8이나 0.9, 1 밑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월급을 적게 받아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뭡니까? 임금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촉발되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1대 1.9까지 갔었는데 지금 8월 달에 9월에 발표한 8월분이 1.68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이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8월 달에 9월 달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스프레드가 지금 낮아졌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어저께 발표된 어저께 발표된 구인구직 보고서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스프레드 격차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돼요? 나를 원하는 회사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임금이 더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구인이직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구인구직 보고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념하게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나스닥 시장 차트 잠깐만 본 다음에 시장의 반등과 FOMC 리뷰에 관해서 제가 한번 프리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의 흐름을 체크한 뒤에 또 FOMC 프리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전쯤에 뉴욕타임스에서 속보로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러시아군이 또 핵무기를 사용할 이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또 속보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FOMC 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이런 러시아의 핵 무기설까지 돌면서 지금 시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차트 보고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봐주시죠. 네, 그 러시아 말씀을 꺼내셔가지고 속보로 제가 그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전번에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냐. 네. 모른다고 일단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예. 이미 10년 전에 시뮬레이션을 했답니다. 러시아에서. 네. 이건 오피셜이고요. 근데 거의 한 6일 만에 러시아가 초토화되는 걸로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어. 러시아가 핵을 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6일 만에 상황이 다 정리된다라고 시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핵전쟁은 그 아마 같은 안 일이 일어날 절대 거고. 일어나서는 아, 안 예. 되겠습니다. 예.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봐주시죠. 예, 일봉 차트 잠깐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밑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양상으로 오늘 이평선의 모양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평선의 모양으로는 일단은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분봉상으로도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는 건 일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밑으로 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뉴욕장 시작한 다음에 밑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왜 밑으로 가느냐? 아마 FOMC로 인한 경기 침체나 0.75%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내려갈 거라고 일단은 예상은 했습니다. FOMC 전에는. 자, 그러면 자료를 잠깐 좀 보죠. 오늘 제가 조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FOMC의 핵심 포인트를 제가 짧게 조금 프리뷰를 해드리면, 시장이 내릴 것인가요? 오를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지금 어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이평선의 모양이 하방을 일단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아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있어요. 어차피 CNBC 지금 메인인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75%죠? 예, 4분의 3이니까 0.75% 일단은 올릴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예상이 되어지는데 자, 그 페이스입니다. 그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발언이 시그널이 지금 나올 것인가에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 일단은 제 분석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0.75% 정도 올릴 거라고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이 들죠. 뭐 99% 정도는 0.75% 일단은 올릴 거고. 자, 두 번째.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3시가 아닙니다. 3시가 아니고 3시도 어차피 성명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3시도 중요하기는 하나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각은 제가 3시 반이라고 일단은 봐요. 3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0.75%를 올리는 거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3시 반에는 뭐가 있죠? 인터뷰가 있어요. 기자회견이 있죠.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할 것이다. 자, 시나리오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예측 시나리오는 0.75% 발표가 나면서 시장은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1,000틱이 3분봉 기준으로 1,000틱이 가느냐가 일단은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을 조금 드리기가 좀 뭐하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분봉 기준으로 3분 안에 1000틱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 제가 일단은 내일 아침에 노란톡방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3시 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파월이 칼을 뽑아 들었는데 이걸 거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대로 갈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제가 1년여 계속 매도 대세 하락장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전부터 매수의 변곡점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지금 파월이 한두 마디 정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라는 가정하에서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금융은 꿈을 먹고 살거든요. 지금은 그 꿈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전고점을 탈환하면서 16,000포인트를 탈환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잡히면서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대는 하시면 안 되지만 일정 부분에 V자 반등이 올 수도 있는 시점이 있다. 시점이 된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정치권이 일단은 파월을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권이 굉장히 파월을 압박을 하면서 어차피 파월은 지금 조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마디 정도의 어떤 시그널 이게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반길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번 달에 0.75를 올리고 다음 달에 0.5를 올리면 저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게 진정으로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아니다. 왜냐? 페드에서 어차피 올해까지 일단은 4.4에서 4.5를 맞춘다라고 얘기했고 내년에 0.25 해서 4.75% 정도를 일단 상단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오늘 0.75 올리고 다음 달에 0.5를 올리는 거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계획되어 있는 거를 그냥 스텝을 밟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 이게 습관화가 된 겁니다.
0.75% 올린다라는 게 지금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걸로 일단은 받아들여요.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0.5%를 올리면 시장이 반등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멘트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항상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0.75를 올릴 것이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많은 지표들을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12월은 그러면 0.5를 올리는 건가요? 0.75를 올리는 건가요? 혹은 여기 CNBC 메인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페이스를 조절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파월은 이렇게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어차피 이번에 CPI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비농지표 있습니다. 그리고 PCE 발표도 11월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보고 12월을 일단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발언이긴 한데 이런 반응만으로도 그러면 다음 달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해서 시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농후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내리느냐 오르느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조금 분석이 된다 해서 특히나 현물하시는 분들 조금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예측대로 일단은 지금 애매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단호한 표현일 겁니다.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단호한 표현을 쓰기는 할 건데 그 안에서 한두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줘서 제가 노란톡방에 이것도 조금 시간 관계상 지금 좀 그렇고요. 올려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의 반등이 있을지 이것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